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짚어드립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삼중 레이더망으로요, 보험금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고요. 예. 또 되로 주고 말로 갖게 되는 차보험에 대한 관련 보상 정보. 예. 그리고 2019년 결함차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요. 또 쌍용 자동차는 터치식 윈도우 개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 이런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셨는데요. 자, 그럼 먼저 15억을 편취한 사기보상 피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이 금융감독원이 삼중 레이더망으로 요걸 적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삼중 레이더망. 네, 그 보험 개혁과 사고 정보 등을 연계 분석하는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인 IFAS라고 하는데요. 예. 고의 사고 여부와 또 혐의자의 공모 여부 등에 초점을 둔 조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한 결과 35명이 차선 변경 중인 차와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미 사고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1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내 경찰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삼중 감시망은요, 자동차 고의 사고 다발자와 또 허위 또는 과다 이런 입원 환자를 비롯해서 허위 과다 입원을 조장한 이런 병원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기획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470건의 사기 사고에서 89.1%인 무려 419건이 건당 150만 원 상당의 대인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고 유형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사고 유형 보상 대상자도 가리고, 입원 과정이나 이런 걸 또 추려보면 상습범이냐 아니냐 이걸 또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런 수법의 부상은 대부분 척추 염자나 또 타바상처럼 아주 경미합니다. 그런데도 입원과 통원 치료 기간을 장기화하고 또 과다한 합의금까지 이렇게 편취하는 유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가 과도하게 그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조기 합의에 응한다는 이런 점을 악용한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중 9건은요, 4인 이상이 탑승을 해서 장기 치료비와 또 대인 보상금까지도 1인당에 나가는 비용이 아닌 4배, 5배 높이는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는 그 탑승자는 과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손해 전액을 보상받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현재 상시 감시 대상자는 528명이고요. 위험 등급이 146명에 심각한 등급이 223명, 또 유의 등급이 159명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보험사의 인사말이나 권유 이런 것들에 무조건 따르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 보상은 적고 과실이 커지는 경우, 이런 게 또 종종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네, 친절한 보험 상담사의 그 목소리만 믿고 깨알 같은 약관들을 미처 이해 못했다면 자칫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건수가 많아지면 특별 할인 적용되는 만큼 비교를 제대로 안 하면 보상해준 금액보다 오히려 할증되는 금액이 더 많은,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뒤늦게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사고 기록을 없앨 수 있는 환입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상 금액을 되돌려주는 이 환입제도를 이용하면 사고 기록이 일단 사라지기 때문에 갱신할 때 보험금 할인받는 또 이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리 챙겨야 하는데요. 환입제도 활용은 일석이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갱신일자가 일단 지나게 되면 환입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 과실로 수리받은 경우 이 경락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여러 규제가 따르고 있죠. 경락 손해보상은 사고 직전 시세 대비 20%가 넘는 차이를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고 1년 미만 사고 피해는 총 수리비의 15% 정도, 또 2년 미만은 10%만 보상받을 수 있게 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실제 사고 피해 보상은 좀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험사하고 뭐 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가입자는 약관을 잘 모르고 또 상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지 말고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터무니없이 그 제시된 금액이라면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후유 장애가 발생된 중상해나 또 사망 사고에 한해서는 약간의 그
고시된 기준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인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상되는 판결 보상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또 소송 비용을 제외한 80에서 90% 상당을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그 유리한 합의서 작성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추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보상한 내용과 보상받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알아놓아두면 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19년부터 결함차의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 메이커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불량 신차에 대한 교환이나 환물 제도가 앞으로 이제 뿌리가 내릴 것 같습니다. 2021년을 목표로 이렇게 한 그 제2차 자동차 정책 기본 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가 확정하면서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전용 보험제도까지 마련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인데요. 예. 고령화에 따른 자동차 안전 기반을 강화해서 사고는 줄이고 선진화 서비스로 소비자를 보호 확대하겠다는 것이 중점인 대본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 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좀 기아, 현대 이 차가 앞장선 것 같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이라는 게 이게 강제가 아니고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네. 중대 결함이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 사례가 굉장히 드물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레몬법 시행에는 사고 기록 장치인 EDR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분석하는 건데 이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동차 제작 결함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결함 정보 보고 시스템의 고도화도 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자율주행차일수록 기술과 품질은 더 우수하고 확실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 전용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또 차량 간에는 통신 주축의 그 안전정보 제공도 하고 또 차세대 지능교통 시스템인 확대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 구도와 직결되는 네트워크의 초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사고 기록 장치 EDR이라는 게 이게 에어백이 터졌을 때만 기록이 된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하는 데는 뭐 크게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고가 기록되는 것도 아니지만요. EDR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급발진 것을 주장하는 이런 사고 판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석에 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는 그 급발진하면 전자파가 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지만요. 근래에는 이 전자화와 또 프로그램의 오류,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먹통되는 현상과 같아서 EDR 기록 분석 또한 이게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이 급발진 의심 사고는 전기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기차는 현재 유무선 충전 기술 개발만 집중하는 상황이겠고요. 하지만 더 늘릴 수 없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은 올해 안으로 해결될 것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쌍용차 터치 윈도우 개발 건, 요 소식인데, 뭐 손가락으로 지시를 하면 이게 유리 창문이 따라서 동작한다. 무슨 마술 같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네. 신호와 운행차가 서로 통신으로 연동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행차가 속도를 늦추거나 또 신호 등의 점등 타임을 조정해서 정차 없이 통과하는 기술인데요. 교통 안전을 비롯한 그 환경과 연비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듯이요. 스위치나 버튼이 없는 터치식 윈도우 또한 첨단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사내 아이디어 뱅크에 등록된 연구원들의 우수 아이디어로 해서 선택됐고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해외 모터쇼 컨셉카에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제규어 차인가요? 그 차도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국산 자동차에 먼저 적용이 또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제규어가 먼저 선포를 했지만 시연도 아직 없었으니까 아마 쌍용이 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가락을 창유리에 대고 밑으로 내리면 창문이 열리는 직관적 보조 장치인 만큼요. 주인을 인식하는 그 도난 방지와 또 여러 안전 분야 검증은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 또 어떤 최첨단 시스템이 또 도입이 될지 그것도 참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안민터널 양방